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야, 우리 지난 시간에 3분 했니? 아, 여기까지 했구나. 자, 오늘 하는 부분은 벡터의 내적입니다. 자, 내적은 곱하기야. 곱하기. 근데 곱하기가 아니야.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 이게 뭐 또 개소리야 이거 하고 있네. 자, 벡터의 내적은 진짜 곱하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야. 2 곱하기 3은 6인 거 맞지? 그러면 2 곱하기 a는 그럼 가 곱하기 a는 그렇게 배웠어? 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다리미 곱하기 3은? 그럼 3다리미야? 곱해져? 생각을 해봐. a 곱하기 3이 가능한 계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방금 a 곱하기 3이냐고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3a a 곱하기 가는 가a 3 곱하기 다리미는 3다리미 하지만 a 곱하기 3이 3a야? 이게 계산이 된 거야? 계산이 안 되지 않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약속한 규칙대로 해놓은 거잖아. 왜 계산이 안 돼? 응? 단위가 안 맞잖아. 3도 곱하기 2cm는 그러면은 6cm 노니? 그건 아니잖아. 그거 아닌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다시 벡터로 돌아옵시다. 벡터는 뭐야?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갖는? 뭐와 뭐를 갖고 있는?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라는 거야.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3이라고 하는 크기와 같은 방향으로 2라고 하는 크기가 곱했어. 그럼 6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다면 그럼 얘가 똑같은 3의 역할을 하고 얘도 똑같은 2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아니냐? 그러면 전혀 곱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얘기에서 출발을 하자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물리학적인 측면과 나는 옛날부터 워낙 물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지만 솔직히 물리 쪽이 벡터는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일단 가볼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물리 시간 나는 물리2였어서 그래서 쌤 때는 선택 과목이 그냥 2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그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그냥 하나 하는 거고 공통과학을 봤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1, 2가 들어가시니까 좀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 쉬운 거지만 자 생각을 해봐. 벡터는 방향성과 크기가 따로 노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이 물체를 이쪽으로 가지고 가는 힘과 이쪽으로 가지고 가는 힘을 똑같이 작용을 시키면 이 물체는 어떻게 간다고? 평행사 변형을 그린 이렇게 크게 간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때 여기다가 만약에 바닥에 붙어있는 물체를 이만큼의 크기로 이쪽의 방향으로 당기면 붙어있으니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어디로 얼마큼 움직일까? 바로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여요. 그러면 지금 이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아래쪽의 크기를 B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뭐야 웬일로 직각삼각형이 나왔네.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빗변과 밑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삼각비가 뭐가 있어? 코사인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나옵니다. 됐죠? 요 정도야 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적은 간결하게 다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 곱하기야. 솔직히 얘기하면 곱하기야.
근데 곱하기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기아 너희들이 3학년 수업을 할 때도 내적을 야 내적은 곱하기로 알고 있지만 곱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 근데 결국은 곱하기인데 뭐가 다른 거야? 아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같은 단위로 변경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수학은 어쨌건 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물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개념이 잡히는 게 좀 더 우리는 이제 그 벡터를 사용을 하는 그 전체에서 식으로 연산하는 것만 보자는 거잖아. 근데 바깥쪽에 있는 여집합 부분에 뭐가 있어? 물체를 직접 움직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있단 말이야. 그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이 내적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연산 쪽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에서 얘기하는 내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면 너무 좋아. 안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자 벡터의 내적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 곱하기라고. 근데 뭐야? 곱하기를 할 수가 없는 곱하기야. 이유는 뭐라고? 방향성이 달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한다 라고 하는 건 다시 곱하기이지만 곱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됐죠? 근데 그 위치가 안 맞으니까 같은 단위로 바꿔주자고 얘기를 했고, 내적 기호는 뭐야? 곱하기입니다. 이게 내적 기호야. 됐어요? 괜히 곱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벡터 A가 존재를 하고 벡터 B가 존재를 했을 때 그 사이에 끼임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내적, 곱하기라고 하지 않아요. 내적의 형태는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코사인 끼임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시 연산이야. 어차피 연산 층계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여기 예시는 좀 이따가 보긴 하지만 좀 건드리고 가볼까요? 자, 그래서 벡터 A의 크기가 3이고 벡터 B의 B의 크기가 4일 때 만약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라고 하면은 둘에 대한 내적 곱하기 형태는 크기들을 곱한 다음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벡터에 대한 성분을 배웠잖아. 됐죠? 뭐였어 그게? 바로 벡터 A의 성분을 이런 식으로 A1, A2 벡터 B의 성분을 B1, B2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었어? 어차피 시점을 원점으로 잡아놓을 거니까 도착 지점인 종점만 체크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어떤 크기로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지. 그래서 내적은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아예 크기로 표현을 해서 벌어진 각의 크기를 이용을 한 벡터 AB에 대한 내적이 있고, 두 번째 벡터 A와 B에 대한 성분을 이용을 한 벡터 AB에 대한 성분을 이용을 한 A1, B1 플러스 A2, B2의 값을 이용을 한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연계되는 문제가 내적에서는 제일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나는 곱하기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 벡터 A가 3이라는 크기를 갖고 벡터 B가 똑같이 4라는 크기를 갖는데 얘네들이 같은 방향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됐죠? 그러면은 벡터 A와 B에 대한 내적이 어떻게 돼? A, B에 대한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끼임각, 사이각을 해주면 되지. 근데 둘이 같은 방향이면 사이의 각이 몇 도야? 같은 방향으로 가면 각도가 몇이요? 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0도는 뭐야? 1이잖아. 곱하기야. 방향만 맞다면.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은 거는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 성질 패스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형태의 연산 똑같이 쫓아오시면 되고요. 1번 뭐라고 써줘? 벡터 OA와 벡터 OB에 대한 내적값은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벡터 O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끼임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벡터 OA와 OB에 대한 끼임
생각은 어차피 60도인 걸 3분의 파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코사인 60도 몇? 2분의 1이고 5의 크기가 각각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가 되겠죠. 다시 2번도 동일하게 벡터 OA와 벡터 OM에 대한 크기 내적을 했어요. 똑같이 OA에 대한 크기에다가 똑같이 OM에 대한 크기를 곱하고 그럼 OA와 OM에 대한 크기를 했는데 사인각이 코사인 30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OA의 크기는 2였고요. 그리고 OM의 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었겠지.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사인각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들어갔겠죠. 계산하면 3이라는 내정값을 가졌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봐봐. 네,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OA랑 OB를 내적을 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가는 방향을 맞추자는 거야. 근데 이 가는 방향을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주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얼마큼 가냐니까 얘가 그대로 쏙 내려오자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려오면 이 크기가 되는 거야. 얘 크기 1, 얘 크기 2 곱해서 2인 거야. 됐어요? 이게 물리학적인 접근인 건데 이게 물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안 쓰이는 거는 또 아니야. 왜냐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 아예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봐봐. OA랑 OM이 간대. 됐죠? 여기까지. 그치? 그러면은 이때 OM 쪽으로 간대.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M을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 뭐가 편하니? 1번과 2번 중에 2번이 편하지. 어차피 AM 떨어지면 OM의 길이만 승부를 보면 되니까. 그럼 OM의 길이가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지. 루트 3 두 번 곱한 거야? 3. 이해됐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적에 대한 방식과 물리학적에서 원래 얘기하는 이 내적에 대한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는 거야. 어차피 내적에 대한 현상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니까. 그럼 봐봐요. 이번엔 뭐래? OM과 이번에는 AB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줬지. 됐죠? 그런데 너무 방향이 안 맞지 않아 지금? 떨어뜨리기에는. 그치? 그러면은 자 자세히 봐봐. 내가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냐면은 한쪽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어요. 한 번 더 가볼게. 어쨌건 간에 3번에서 요구를 하는 벡터 OM과 벡터 AB에 대한 내적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벡터를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둘 사이가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되니까 수직이니까 몇인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사이가 90도인 건 됐지? 여기 사이가 이루는 게 90도니까. 그리고 코사인 90도는 몇이야?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잘 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린다고 하면 얘가 내려오면 뭐가 돼? 벡터가 0벡터가 돼버리겠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 친구가 이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떨어져서 내려가니까 똑같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 됐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벡터 OA와 AB입니다. 이번에는 OA와 A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AB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쪽으로 넘어가겠고 중간에 떨어지겠지. 일단은 중간에 떨어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어차피 크기 형태였으니까 2랑 1쪽이 곱해지면 되겠죠. 연산도 똑같이 해볼게. OA의 크기 몇이에요? 2가 되겠지. AB의 크기 몇이야? 2가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가 몇이야? 시점을 맞춰 120도죠. 됐어요? 120도지. 됐니? OA와 AB가 이루는 각이잖아.
그럼 시점을 맞추면은 얘가 이쪽으로 평행이 이동하면 여기 120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코사인 120도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곱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음수값이 나오게끔, 그리고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보이는 것처럼 정리가 되면은 0이 되게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성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였을 때 정리가 보이는 것은 어차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수학 수업을 할 때 벡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벡터는 절대 곱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하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벡터는 솔직히 곱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연산을 좀 더 가지고 오기가 편해. 벡터 뭐 곱하기 절대 아니야라고 얘기해놓고 연산은 똑같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벡터 A와 2 곱하기 벡터 A의 내적 마이너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앞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벡터 A 두 개에 대한 내적과 여기는 벡터 A와 B에 대한 내적을 보면 다시 벡터 A 두 개에 대한 내적은 둘에 대한 각각의 성분들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쪽 문은 12-2라는 성분을 갖겠죠. 이제 성분 문제니까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는 18,2라는 성분을 갖겠고 빼주게 되면은 6,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아니 잠깐만요. 6,4가 아니라 6 플러스 4가 되어서 계산해주면 몇이 나오겠어요? 10이 나와지겠죠. 내적값이. 소리. 그러니까 내적이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내적의 형태는 그냥 그 성분들, 그러니까 성분이 아니어도 어쨌건 간에 곱하기야. 근데 이제 내가 자꾸 포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나는 곱하기인데 곱하기가 아닌 걸 설명하는 것 뿐인 거고, 다른 분들은 그냥 곱하기가 아니야, 그런데 곱하기처럼 하는 거야 를 설명하는 것 뿐이야.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한 것처럼 물리학적인 접근이 약간 단위가 좀 다른 것 뿐이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같은 단위로 바꿔주는 게 핵심. 그래서 A와 B에 대한 벡터의 내적은 2K-2-3K가 되겠고, 계산 결과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넘어가고 이항시키면 K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해 주실까? 그렇잖아. 솔직히 이 시간에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서 저번에도 조금 몇 번 일찍 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딱 마지노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 3번 보래요.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뭐가 보여요? 내적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죠? 근데 여기서 눈앞에 뭐가 있어? 이렇게 크기에 대한 연산이 지금 보여요. 됐죠? 여기까지? 자, 가볼게. 우리는 이걸 제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제곱을 해볼게. 그럼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9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근데 안 이상해?
왜 크기야? 어차피 제곱했는데 벡터 A 제곱 아니야? 벡터 A 제곱이야. 근데 벡터 A의 제곱이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왜? 문제에 줘 벡터 A의 크기를 줘. 저거 쓰려고 주는 거야. 저기서 의심을 좀 하셨어야 돼.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12. 여기도 똑같이 벡터 A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뒤쪽도 똑같이 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까지. 근데 벡터 A의 크기가 루트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3이니까 앞에 쪽은 27. 벡터 A와 B에 대한 내적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계산한 게 여기는 12. 벡터 B의 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3까지. 그럼 더해준 게 16이고 더해주면은 4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제곱의 값을 구한 거니까 원하는 벡터 3A-2B에 대한 벡터 크기는 루트 43이 되겠죠. 됐나요? 자, 개념이 제대로 섰으면은 3-2번은 훨씬 쉬워집니다, 내용이. 왜 그래? 저 A 빼기 2B 있는 거 제곱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B제곱이 9가 되겠지, 결국은. 거기다 그냥 넣는 거야. 여기 제곱하면 1, 여기 제곱하면 4. 그럼 더하면 5니까 마사 AB가 뭐야? 마사야. 그럼 AB가 뭐야? 1. 끝. 이거야 1이야. 내적하면 계산 못하는. 그냥 연산이 똑같아.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또 동일하게. 그냥 4 어디? 마이너스 4 아, 이게 3대인데. 여기가 4 들어가면 여기가 4, 4, 16이 되겠고 17이 넘어가면 여기가 18이었겠네요. 그러니까 2였겠네요. 소리. 내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싶은 맥락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벡터가 결국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든 아예 보이는 실체로 표현을 하는 거든 이게 두 가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도 자체가 90도였을 때 이 벡터 값이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둘이 수직이면 일단은 0벡터가 돼. 벡터의 내적이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벡터의 값은 양수가 되고 내적 값이 만약에 둔각 형태가 되면 벡터에 대한 내적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여기까지? 자 이때 다시 가볼게. 그러면은 벡터 A에 대한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벡터 B의 성분을 B1, B2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벡터 A와 B에 대한 내적의 계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었어? 바로 A1, B1 플러스 A2, B2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됐지? 아까 했던 거. 네? 안 됐어? 왜?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더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내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가능했었어. 근데 어차피 A의 성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시점이 0,0일 때 이 성분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벡터 B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벡터 B의 성분이 B1, B2니까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뒤쪽에는 코사인 세타를 그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얘네들을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됐을까요? 그럼 같다고 세워준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앞에 있는 이 식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번에는 벡터 A와 벡터 B가 서로 수직인 관계를 띈대요.
그럼 수직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내적의 값이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차피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럼 코사인 90도가 0인데 성분들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A1, B1을 곱한 것과 A2, B2를 곱해서 더해줘서 계산한 결과가 0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것만 들고 가도 괜찮아. 됐죠? 자, 이번에는 평행입니다. 평행이 나왔을 때는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해서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가 돼? 코사인 0도가 되겠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성분 자체에 대한 크기의 곱만 정리가 될 거라는 거. 근데 너무 쫄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그냥 두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벡터 A에 대한 성분을 표현을 하거나 B에 대한 성분을 표현하는 표시조차도 이제껏 배웠던 수학이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지 않아? 그치? 왜냐면 했으면 우리 원래 x1, y1, x2, y2 이렇게 잡아야지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잡는 것부터도 이미 일반화된 상태부터도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체계랑 좀 다른 느낌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내내 지금 이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직선 부분이나 원 파트 이런 부분들을 내내 봐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새로운 벡터를 배우면서 이제 새로운 소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상태로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공식 그대로. 봐봐요. 다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대목이야. 벡터 A랑 벡터 B가 나와 있고 두 벡터가 있는데 벡터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B는 1,2의 성분을 갖겠고 2A니까 4 빼기 2로 계산을 하면은 3,1이라는 성분을 갖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공식은 뭐야? 코사인 세타가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플러스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분의 분자 부분에서 A1 B1 플러스 A2 B2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쨌건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첫 번째로 꺼낼 수 있는 게 벡터 지금 써져 있는 얘를 벡터 C라고 하고 얘를 벡터 D라고 할게. 그럼 벡터 C와 벡터 D에 대한 내적을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얘 크기 몇이야? 1,2가 성분이 벡터의 크기. 루트 5.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코사인? 둘이 이루는 끼인각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성분이 나면은 벡터의 내적을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잖아. 뭐야? x좌표 곱하고 y좌표 곱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죠. 넘어오면 돼. 그럼 뭐가 돼? 5루트 2가 넘어오겠지. 그럼 없어지면 뭐가 돼?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진도 끝내고 끝낼게. 얼마 안 남았어. 자, 이거는 가계 크기가 150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일단은 벡터 내적해주면은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2k 루트 3 여기까지 와지겠고 정리 더 해볼까? 2k 마이너스 3의 루트 3이 내적값이 되겠지. 근데 내적은 어떻게 구해? 일단은 크기 먼저. 벡터 A의 크기 몇? 루트 21. 그리고서 똑같이 벡터 B의 크기는 K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뒤쪽에다가 코사인 150도 얹어주시면 되겠지. 코사인 150도 몇?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뭐 값이 왜 크지? 뭐가 이상한데? 맞니?
오케이. 그러면 루트 3 그대로 없애준 다음에 y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k 더하기 6이 루트 21k 제곱 플러스 3루트 2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리 다시. 루트 21k 제곱 더하기 4k 빼기 더하기 3루트 21 빼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뭐가 안 나니? 아, 여기가 맞구나. 여기가 루트였어야 되는구나. 소리. 여기가. 그쵸? 에이씨, 다시. 씨. 그러면은 좌변 다시 한번 쓰면 2k-3 루트 3의 값이 루트 21 곱하기 루트 k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없애주고 마 4k 더하기 6이 되겠고, 여기는 21k 제곱 플러스 63까지 양변 제곱하면은 21k 제곱 더하기 63의 값이 16k 제곱 마이너스 48k 더하기 36으로 정리가 되겠죠. 넘겨주시면은 5k 제곱 플러스 48k 값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플러스는요 5, 9 사시고 3 됐네요. 그럼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9였으면 되겠지. 자, 아까 얘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 풀이 방식이? 제곱했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역할이 제곱이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제곱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4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제곱이 반대쪽에 19가 되는데, a는 어차피 크기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1이니까 4, b도 크기로 하니까 9가 되겠지. 13이니까 4a 더하기 b의 값이 6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a, b에 대한 내적 값이 2분의 3인 것까지 잡을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가능해?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의 계산은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을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타 값이 뭐가 나와? 3분의 파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60도가 나와지겠지. 사용하는 무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까지만 엄청나게 막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또 문제인 거지. 자, 또한 조건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보이는 거 뭐가 있어요? 1번 벡터 a 플러스 xb랑 a 빼기 b 벡터들을 모두 다 두 관계가 뭐래? 수직이래. 수직이면 뭐가 어떻다? a 더하기 xb와 a 빼기 b를 내적을 해준 게 결과가 뭐야 된다? 수직이면 0이다. 이 생각만 해주면 돼. 수직이면은 관계가 이렇게 직각을 이룰 테고, 어쨌건 벡터 a, b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차피 계산 결과에 코사인 90도가 되니까 0이 돼. 그리고 하나 더 내적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바꿔주면 그냥 0이 돼. 됐죠? 얘 이렇게 이쪽으로밖에 안 가는 레인인데 들으려고 하면 무슨 소리야? 붙어있는데 바닥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그럼 여기서 크기를 정리해주면은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겠지. 일단은 a가 2,3이라고 했고
b는 그러면 마x, 2x가 되니까 그대로 정리가 된 게 2 빼기 x, 3 더하기 2x라는 성분을 갖고요. a 빼기 b 쪽은 그냥 빼준 거니까 성분 자체가 3,1이라는 성분을 갖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내적해주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해. 6 빼기 3x 더하기 3 더하기 2x를 계산한 게 0이고 그러니까 9 빼기 x가 0이니까 x가 그대로 9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얘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벡터 a와 b에 대한 내적 마이너스 x 곱하기 b의 제곱. 근데 a 제곱은 어차피 크기에 대한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크기가 어차피 루트 13이니까 대입해서 13. 요걸 계산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편리한 거를 사용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 그냥 편리한 걸로 쫓아가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지. 굳이 막 어려운 걸로 막 하려고 막 발악할 이유가 없잖아.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도 똑같이 성분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성분을 먼저 정리를 해줍시다. a 더하기 xb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정리해주면은 계산값이 마x 더하기 2와 2x 더하기 3의 성분과 똑같이 반대쪽은 3,1의 성분을 갖는 두 친구가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근데 둘에 대한 평행이면은 얘가 조금 까다로워. 예전에 우리는 평행이면 뭐만 하면 돼? 기울기만 같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잘 봐봐. 어차피 얘네들이 성분 아니야? 얘네들이 성분인 거잖아. 그럼 누구와의 기울기가 같아지면 돼, 결국은? 얘네 둘이 이루는 기울기랑 얘네 둘이 기울기가 이루는 녀석이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됐어, 여기까지? 정리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벡터들에 대해서 그 정리가 된 친구들이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일단 먼저 가보면 내적해주면 일단은 뭐가 돼요? 얘네들이 곱해. 몇이야? 마3x 더하기 6 또 둘이 곱해. 2x 더하기 4 계산하면 마x 더하기 9가 되겠지. 이게 뭐야? 내적값이야. 그렇죠? 근데 평행이면 방향이 똑같다는 거잖아. 방향이면 이루는 각도가 몇이야? 0도지. 코사인 0도는 몇이야?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 두 각각의 벡터에 대한 크기의 곱이 같다. 루트 크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여기다가 더 곱하기 그대로 루트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봐봐 마이너스 x 더하기 2랑 2x 더하기 3, 3,1이라고 하는 벡터 형태가 있잖아.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어차피 0벡터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 2x 더하기 3과 0,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 마x 더하기 2분의 그냥 할게 분의 2x 더하기 3이 되겠지. 얘도 기울기 구하면 얘는 뭐가 돼? 얘는 3이 되겠지. 됐니? 여기 넘어가면 뭐가 돼? 마3x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나 뭐가 안 맞지? 기울기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 바뀌었구나. 아 소리 3분의 1이구나. 소리 얘분의 얘가 맞겠지? 그럼 넘어가면 뭐가 돼? 6x 더하기 9가 되겠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니까 넘어가면 7x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럼 x가 뭐였는데? 마이너스 1이면 됐죠? 됐어? 근데 얘도 챙겨 가셔야 되고 얘도 그렇잖아. 내 의미를 해보면 0,0부터 기울기를 한 게 당연히 같겠지. 그런데 하나 더 있잖아. 평행이면 뭐다? 평행이면 뭐다?
A와 벡터 B가 평행이네. 그럼 뭐다? 두 벡터는 하나. K배다 했지. 그러면은 결국은 성분들도 똑같이 결국 여기에서 3,1의 K배가 마x 더하기 2,2x 더하기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해주면 여기가 3K, K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K라는 거 아니야? 그럼 3을 곱해주면 뭐? 그럼 여기는 3K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주면 6x 더하기 9가 뭐랑 같은 거야? 마x 더하기 2랑 같은 거 아니야? 넘어가면 똑같아. 세 가지가 당연히 다 쓰이셔야 합니다. 이거 끌게 아니야. 조금 양해를 구하고 내일 해도 될까?